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출근길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4%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 분명하게 자, 불안감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미 매도 버튼 누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여나 다시 한번 가능성에 부푼 마음으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딱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미국장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시간대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상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내일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촬영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자료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아직 내가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다, 매도든 매수든 간에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꼭 영상 시청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판단하에 근거 잡고 여러분들 건강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부터 S&P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한 타격이 거의 없었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자, 반도체 라인부터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자, 이뿐만 아니라 니케이, 상해, 홍콩, 심천까지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지만은 오늘 지금 증시 상태로 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장에서도 다른 해외 증시도 똑같이 영향력이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증시에 대한 역할로 우리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이 타격을 그대로 우리가 누가 받았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각 섹터의 대장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왜? 지수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 코스닥보다 코스피 지수가 훨씬 월등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 AI 빅테크들에 대한 기술주들이 급락이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어디서 먼저 좀 찾을 수 있냐면은 지금 미국의 현재가를 볼게요. 우리 뉴스케일 파워 마이너스 7%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대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오클로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대의 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 뭐 우리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마찬가지고, 한 섹터의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외국계 이 AI 빅테크 기술주들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급락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다우존스부터 S&P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지금 사실 기회다, 완전하게 주가가 눌렸을 때 내가 재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자,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 AI 역시나 거품으로 인해서 올라왔다, 사실상 눌림목 구간 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눌리게 되면은 급락이 나오겠다, 여기가 시발점으로 우리 계속 눌리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자, 미국 증시는 고평가 논란이 많았고, 오히려 우리 한국 지수는 자, 기술이 좋아, AI에 대한 기술이 좋은데 지수가 싸니까, 가격 자체가 싸니까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빠질 때 보니까 자, 마이너스 7%, 45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 이제라도 다시 한번 매도해야겠다, 이거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나 지금이라도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전 영상부터 계속 다 보셨으면은 똑같은 유튜버들이나 애널리스트, 자,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지금의 눌림목은 단기적인 수급 충격입니다. 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위험자산 리스크를 보완하고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 6조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들은 5조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들 주식은 팔지 않았어요. 어제 기준으로 지들 주식은 팔지 않았는데 다른 해외 증시에 있는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본인들의 위험자산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본인들의 주식을 팔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이 해외에 있는 주식들의 위험자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이 본인들에 대한 물량이 빠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AI 빅테크도 우리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모멘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빠지고 있는 거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모멘텀에 대한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 급락은 아니다라는 점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매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본에 대한 현금 비중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최대한에 눌렸을 때 내가 한번 매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아래 구간부터 굉장히 예정 물량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월 7일 이 체코 원전 불발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들고 오신 분은 사실상 많지 않겠죠. 자, 근데 내가 계속 변동성일 때마다 물량을 담아서 어느 정도 이제 평단가가 7만 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만 원, 10만 원대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 수익이 엄청 높았는데 3분의 2 토막 났다. 완전히 반절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또다시 떨어지는 이 주가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지금 당장 매도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잠깐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진행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렸을 때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좋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아예 우리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평단가 자체에서 컨트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굳이 내가 큰 손실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더 주가가 눌렸을 때 내가 재매수 타점만 제대로 잡으면은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드라이빙할 때 조금 더 건강하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항상 말씀만 드렸죠. 지금 시점에서 자, 우리가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모멘텀 쪽에서 이제 더 손실은 없을 거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만 빠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정부의 금융시장 변동성 때문에 이상징후된 1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하겠다. 자, 실제로 우리가 어제 나왔었던 기사인데 코스피가 7% 떨어지고 코스닥이 4.6%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 안 좋은 상황만 계속 엎친 데 겹친 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해외 증시 자체에 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미 코스피 시장이 우리가 6,000포인트를 돌파했었어요. 6,300포인트까지 돌파했는데 굉장히 많은 개인 주주여러분들이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만 있겠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를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물량을 좀 담아주면서 너희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잡아주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에 대한 회복세는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근데 그 증시에 대한 회복세가 언제 나오냐가 사실상 관건이겠죠. 자, 우리가 증시에 대한 회복세가 그래도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했으면은 너무나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에너지 사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섰다. 에너지 사업으로 돌아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두 번째가 뭡니까? 자, 가스터빈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원전과 SMR이 나누게 되는 건데 사실상 시기만 놓고 보면 시기를 잘 탄 거지 가장 첫 번째로 진행했었던 에너빌리티에 대한 에너지 기술력을 가장 먼저 선보였었던 건 해상풍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슈도 보면은 우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도청뿐만 아니라 거제부터 해서 부산 어디든지 해상풍력을 손벌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당초 진행을 했었던 우리에 대한 기술력을 더욱더 부각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가 있고 가스터빈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해상풍력은 국내에서 첫 번째, 가스터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현재 AI가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더 두각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에너지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전 기업이 아닙니다. 전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뭐 원전 SMR 좋은 건 당연하죠. 하지만 걸리는 거 뭐 있어요? 계속적으로 규제 문제에서 걸리잖아요. 이 규제 문제를 아예 해소시키고 이미 끝나 있는 문제는 해상풍력과 가스터빈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국내 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나 해상풍력 산업을 계속적으로 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국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 리스크 없는 시장을 독점을 해놓고 나서 SMR 쪽이나 원전 쪽이나 규제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금으로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포부를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적인 모멘텀이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나 이제 두서가 없었는데 쉽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더 마찬가지로 볼 건데 계속적으로 저는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종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반도체 라인부터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라인이 어떻게 종가 마무리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종가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내일 시장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증시에 대한 눌림목이 오고 있다. 이 증시에 대한 눌림목은 여러분들 기술적인 모멘텀으로 하락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이 위험자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수급 충격이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기업으로 도래하게 되면서 우리가 원전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SMR이라든지 이 원전 같은 경우 안에서도 사실상 캐스크 시장이라든지 이 원전 해체 시장이라든지 이 규모만 따지더라도 둘이 합쳐서 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원전과 SMR 무기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견디지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만히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해상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증시가 무너지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대한 영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금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모멘텀 뽑아내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증시 문제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00조 원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고 있고, 매일같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5조 가까운 이제 물량이 나갔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로 7조 원 가까운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거의 50조 가까운 물량씩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0조라는 돈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어제나 그저께 같은 경우는 매도 사이퍼가 터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증시 그냥 개박살 나죠.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망으로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무조건적으로 투매를 진행하시는 건 안 됩니다. 내가 근거를 잡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모멘텀 좋은 거 알겠어.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은 현금 비중을 좀 올릴게. 매도를 진행할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진행하셔도 돼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왔을 때 내가 기회 잡고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통해서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이쯤 시즌에서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가가 많이 눌렸죠. 더 눌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눌렸을 때 내가 신규 진입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내가 이 타점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영상 안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가 어떻게 종가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제가 내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안에서 타점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종가 확인해 본 이후에 실시간으로 내일 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안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타점을 영상으로 찍어서 안내 드리면은 항상 그 타점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타점 안내 드리기 전에 항상 뭘로 안내드리죠? 자, 그렇죠.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안내 같이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휴림론부 타점 안내도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문자로 우리가 얼마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항상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서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이 눌림목 구간 안에서 내가 타점을 한번 좀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10-4000번에 572하나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죠.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 매수라고,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두산 매도라고 저한테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문자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 원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근거와 명확하게 비중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똑같이 잡아서 영상으로 촬영 안내 드리기 전에 먼저 문자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 보내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에서 왜 이렇게 타점을 잡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계속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4000번에 572하나 우리 김 팀장 개인 전화번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두산 매수, 내가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 두산 매수, 내가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 두산 매도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지 몰라도 지금 전쟁 관련 테마주가 아닌 이상 계속적인 급락이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마찬가지고, 우리 로봇주 뭐 제형솔루텍
클로봇 계속적으로 급락 18% 15% 이상씩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시간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증시에 대한 역할로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여기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12만 구독자에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상승하고 있는 테마주 같은 경우 이렇게 증시에 대한 하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12만 구독자 이벤트 맞이해서 우리가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벤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떤 이벤트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43,000명 구독자에 돌파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일 때 여러분들에게 동양고속 차트를 설명시켜 드리면서 18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었습니다. 천일고속도 마찬가지로 1000%에 대한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번에 12만 구독자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종목, 현재 1차 매집 구간이 끝나 있는 상태에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2차 매집 구간에 가져갈 겁니다. 내가 2차 매집 구간에 한번 탑승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급등 포착 세력주, 이번에 예상 목표 상승률은 600%에서 1000%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가져갈 겁니다. 조금은 안전하게 1000% 아래로 우리가 목표를 좀 보고 있고,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선 1개월, 길어야 2개월 내에 전량 매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010-4000번에 572 하나로 급등이라고 저한테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호재가 뜨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을 매집을 진행을 할 건데 1차 매수 타점을 한번 가져가면서 분명히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주가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네. 이걸 봤을 때 이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온다라는 건 알았다. 하지만 호재를 터뜨리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차 매수 타점을 한 번 더 가져갔었고, 고점에서 17만 2,800원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가장 수익을 많이 버신 분이 1876%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 동양고속과 마찬가지로 천일고속도 어떻게 말씀드렸죠? 1차 매수 타점을 한번 가져간 이후에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는 건 선택이지만은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개인들이 보유수량이 빨간색인 걸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1차 매수 타점을 가져가고 개인들의 수급이 끝을 달랬을 때 우리는 1차 매도 타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2차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2차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매도 타점 고점에서 찍고 나서 우리는 전량 수익을 전환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와 또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옴과 동시에 주가는 떨어졌죠. 이렇게 우리가 천일고속 또한 1000%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었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제가 1차 매집 구간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매집은 2차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인 걸 확인해 봤을 때 개인들의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점을 달래서 올라갔을 때 호재와 이슈와 함께 개인 주주여러분들에 대한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판단을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매집 구간 이후에 2차 매집 구간을 가져가면서 개인들의 수급과 함께 고점에 도랬을 때 우리는 매도 타점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내가 1차 매집 타점이 끝났지만은 2차 매집이라도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전화번호 010-4000번에 572 하나로 급등이라고 저한테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이 채널을 키우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상 목표 상승률은 600%에서 1000%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1000% 아래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급등 포착 세력주인 만큼 세력들의 이 시나리오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 보유 기간은 우리가 1개월에서 길어야 2개월 내에 전량 매도
매도를 예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건 선택이지만 여러분들의 판단만큼은 꼭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010-4000번에 5721로 급등이라고 저에게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1차 매집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 2차 매집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중요한 부분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5,800포인트를 돌파해 주게 됐습니다. 자, 지금만 5,800포인트를 돌파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과거에만 다시 한번 똑같이 보더라도 자, 3,900포인트, 4,0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할 때만 보더라도 야, 이게 4,000포인트를 넘어가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 4,000포인트가 4,500포인트, 5,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5,8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세상 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코스피 계속 올라간다 또는 언제 이 거품이 빠질지 모른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이 나스닥부터 다우존스 S&P 500 전체적인 이 증시권 라인들이 자 거품이 좀 꼈다 고평가가 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하락이 염두되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조만간에 한번 하락이 나오겠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로 급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 좋은데 가격이 싸서 그만큼 상황 평준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정확한 결단력은 사실상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예측성을 가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에 맞춰서 대응 전략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ETF 좋다고 ETF만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런 지수들에 인해서 변동성에 맞춰서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가져가면서 주가에 대해서 내가 지수에 대한 역량을 좀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장 하나의 종목마다에 대한 모멘텀과 기술력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증시에 대한 영향이 누구보다 강력하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모두 다 걱정이 되는 상황 안에서 결국에 어떤 정답만이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냐 결국에 실시간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미리 예측하는 거는 뭐 예측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결과론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타점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 아시죠? 010-4000번에 자 5721로 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수에 대한 역량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한테 지수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1번 안과 2번 안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증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며 그 역할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누구보다 관련성 높게 빠른 이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010-4000번에 5721로 저한테 지수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 타점과 더불은 지수에 대한 공부법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